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나오는데 일단 밑줄을 그어줄까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라는 말에다가 일단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거 할 때 이게 어려워하는 친구와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어느 것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 뭘 가주셔야 되냐면 앞쪽에서 기현쌤한테 배웠으니까 알짜 힘 배웠지. 알짜 힘이라고 있어. 시그마 F라고 하는데 이제 알짜 힘이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의 꼭 지금 집에 가서 외우지 말고 지금 외워. 알짜 힘이라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화가 있으면 힘인 거고 변화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줬는데요. 안 중요해. 변화가 있다 없다가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럼 또 하나 두 번째 누가 있냐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등속도 운동 배웠던 거 또 배웠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했던 말을 또 했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했다는 말이고 오늘 원래 이거를 두 강좌를 2주치로 나눠서 수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하루에 다 몰아쳐버리고 다음 주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고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하니까 조금 이번 주 다음 주는 고생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물리 1을 배웠거나 기초과학교 쪽에서 물리를 배운 친구들은 한결 조금 부드러워. 들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또 하나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두 아이가 있어요. 얘는 말로만 할게 다 쓸 시간 없으니까 등속도는 속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속도의 변화가 없어요. 얘는 등가속도는 속도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있어요. 있는데 앞에 등자가 붙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속도의 변화가 일정해요 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 포인트를 잡아. 그 다음에 1번을 연결시켜 볼게요. 1번에서 알짜 힘은 변화가 있어야 돼. 근데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알짜 힘이 얼마다? 0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얘 변화가 있으니까 알짜 힘이 0이 아닌 알짜 힘이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게 일정하니까 어떻게 변화가 있으면 힘인데 그게 일정하니까 이 연결시키면 일정한 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부탁인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해하셔도 되는데 이해를 해서 됐으면 이해된 걸로 안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됐다 싶으면 그냥 외우세요. 외우는 거 무식하다라고 하는데 누구니 그 수학 선생 중에 되게 유명한 1타 조정식인가? 맞나? 조정석인가? 영어. 조정식. 그 두 사람이 TV 프로그램 나오는 거 알지? 나 가끔 그거 보거든? 보면서 솔직히 그렇게 유명한 강사들 솔직히 좀 보기 꼴보기 싫어. 기분 나쁘잖아. 나보다 더 잘 나가니까. 물론 나보다 다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은데 그냥 싫은 거야. 그런데 예전에는 조금 재수 없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확실히 달라. 확실히 이렇게 포장하지 않아.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이 되는 얘기 이딴 걸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꼴 보기 싫었거든. 근데 요즘 참고로 나는 이 메가스터디도 보고 EBS도 나 수업 영상 봐. 나도 도강하는 게 아니라 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한 거야. 나보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흡수력 있게 설명을 할까 필요하니까 벤치마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끔 들을 때마다 와닿아.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와닿아. 그래서 그때 종종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외우지 않고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 표정에서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때려쳐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도 와닿는데 이건 선생들 잘못이고 학부모 잘못이라고 대놓고 지르는 거서 진짜 막
나도 항상 얘기하는 말이거든. 암기를 안 하는데 이해 위주로 한다? 개똥 같은 소리. 암기가 안 되는데 무슨 이해를 해?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야. 외워놓고 가야지. 지금 마찬가지야. 얘도 이게 되지 않으면 뭔 대화가 안 돼. 영어 단어가 있어야 그 단어 가지고 독해라면서 뭐 지문 해석을 하지. 이거 반드시 일단 머릿속에 외운다 생각해야 돼. 지나가다 물어봤는데 이거 이 자세 잠깐만 선생님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튀어나오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어. 그 대표적인 요렇게 힘들 중에서 일정한 힘이 있어. 힘의 값이 맨 일정해. 요 대표적인 이 example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중력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여기까지 잘 됐어요. 자, 이제 이게 되면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다 끝난 거야. 사실 다시 할게.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문제를 내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선생님의 의도는 뭐냐면 알짜 힘의 개념과 등속도와 등가속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걸 확인하려고 얘를 내는 거예요. 얘가 얘 때문이 아니라 얘를 얘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볼게.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떨어진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애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를 그다음에 요렇게도 떨어져야겠죠. 요렇게도 하나 있다고 칠게. 그러면 얘를 내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 지금 잘 봐봐. 생각하지 마. 흡수, 답습해야 돼. 빨아들여야 돼요. 1번, 2번, 3번의 차이점이 뭐니? 여기 떨어졌니? 좀 더 멀리 떨어졌니? 더 멀리 떨어졌니? 문제지. 더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더 멀리 갔지.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처음에 던진 속력이 여기서 속력이 1보다 1이 크고 2가 크고 3이 작아서 처음에 던졌을 때 멀리 던졌으니까 멀리 갔을 거 아니야. 살살 던졌으니까 천천히 앞에 떨어졌을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이해가 됐어.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2번만 봐. 다른 거 보지 말고 2번만 봐. 내가 던졌어. 던지고 있니? 던지고 끝났니? 한번 던진 걸로 끝난 거지. 이해됐어? 이거 던질 때 아래로 던졌니? 수평으로 던졌니? 나 어려운 말 하나? 수평에서는 수평으로 던질 때 던진 걸로 끝난 거야. 물체가 있고 내가 잡아서 던졌어. 그럼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얘는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처음에 줄 때만 받았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깜짝이야. 얘의 힘이 좀 더 크고 얘의 힘이 좀 작고 얘의 힘이 큰 건 얘가 제일 작아. 적게 힘 줬으니까 조금 간 거고 힘 세게 줬으니까 멀리 갔겠지. 근데 중요한 건 던진 후의 모습이야. 던진 후에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인지하면서 알짜 힘이 수평일 때는 0인 거예요. 던진 뒤에는 여기가 이해됐죠? 그러니까 수평일 때가 던졌을 때 0이니까 당연히 얘는 알짜 힘이 없어요. 그러니 얘는 무슨 운동을 해야 돼? 수평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던질 때는요, 그때는 더 멀리 가니 적게 가니 문제고 던진 다음엔 똑같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이 물체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지금 누구만 볼 거냐면 우리는 2번만 먼저 볼게. 2번을 보고 뭉쳐서 볼 테니까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 이때 중요한 건 있어요. 수직일 때를 보자. 수직일 때는 누가 있어? 항상 수직, 높이가 있으면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되는 용어가 누구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아이야. 중력은 알겠지만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구해. 떨어질 때는 수직일 때는 중력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이 물체가 여기에 있을 때나 여기에 있을 때나 여기에 있을 때나 여기에 있을 때나 여기서 일로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값이나 일로 잡아당기는 중력값이나 일로 잡아당기는 중력값은 자, 얘를 해볼게.
W1, W2, W3라고 하자. 수평일 때는 W1이나 W2나 W3나 값이 같을까 다를까? 중력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똑같은 값이겠죠. 힘이 있는데 일정해. 중력일 때는, 수직일 때는 뭐가 어떻게 돼? 등가 속도 운동을 하겠네. 다시 좀 정리할게요. 자, 이제 봐봐. 얘가 나오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야. 생각하면 틀려. 받아들여야 답이 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1과 2로 나눠서 수평일 때랑 수직일 때. 이제 이거 할 때 나한테 이제 내가 웬만해서 그래 하고 다 해석해 주는데 어떨 때 내가 좀 혼내냐면 외우라고 했는데 그걸 이해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이해가 돼? 안 이해가 되지 않나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외워놓고 출발해야 돼. 그게 안정적이야.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와도 개를 갖고 푸는 거지 해석해서 푸는 게 더 위험해. 수평일 때, 수직일 때, R자 힘이 얼마야? 0이야. 얜 R자 힘이 존재해. 그게 어때? 일정해. 아우 말이 길다. 중력이 존재해. 같은 뜻이야. 라고 했을 때 얘는 R자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등 속도가 돼야 되고 얘는 일정하니까 등가 속도 운동이 되어야 돼 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지만 마무리. 문제상에서 물어보는 게 수평을 물어보는 건지 수직을 물어보는 건지 반드시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수평, 수직을 합쳐서 풀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 선생님이 그렇게 수평, 수직을 믹스해서 설명하게끔 문제상에 나와. 그러면 너희들은 수평이야 수직이야를 쪼개서 봐야 돼요. 합쳐서 보려면 헷갈리게끔 내. 근데 그 말이 되게 설득력 있어. 내가 읽기에 설득력이 있어 보여. 왜? 선생님들이 그걸 알거든. 헷갈리게 하려고 설득력 있게. 그런데 그 설득력 있는 그 문장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수평 쪼개고 수직 쪼개서 봐야 돼. 이거 연습만 하면 이 단어는 금방 풀립니다. 오케이. 이쁘게 좀 필기 좀 해주실까요?